제가 이 이미지 모듈에서 리드를 해서 리드 함수를 호출해서 가져온 배열이 있었는데, ND 어레이가 있었는데요. 이 ND 어레이가 리드 온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리드 온리라는 얘기는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거였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어떤 특정 값들을 특정 컬럼에 있는 특정 셀에 있는 값들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났었었는데, 어, 아까 뭐 카피를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었거든요. 예, 그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img 어레이 카피라고 하고요. img 어레이라고 하는 여기 변수가 있었고요. 이 변수에서 카피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 카피라고 하는 함수가 배열을 다른 변수에다 저장하게 복사해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얘는 복사가 된 이 배열은요, 그 변경할 수 있는 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배열로 바뀌더라고요. 얘를 사용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 에러가 났었던 코드를 해보면 세로 길이 전부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 전부 다 선택하고 0번째라고 하는 거는 R 값이에요. 그러니까 레드 빨간색 값인데 이 빨간색 값을 0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그 plt.imshow를 하시고 이미지 array copy를 하시게 되면 하시게 되면 얘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이렇게 나오죠. 약간 뭔가 사진에 필터가 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음. 얘가 원본 사진인데 이 원본 사진에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값들을 지워버리니까 뭐만 남냐 하면 초록 색깔하고 파란 색깔들만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색깔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0번이 아니라 1번이라고 하시게 되면요. 초록 색깔 특성들을 다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초록 색깔 특성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남는 거예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조합들로 색깔들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2번은 파란색을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 블루라이트 차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면은 핸드폰에 그런 기능 있지 않아요? 그 저녁 시간 되면 블루라이트 이렇게 약간 차단해버리는 그래서 색깔이 약간 그좀 색감이 조금 달라지죠. 이게 딱 그거예요. 빨간색하고 초록색 남겨두고 파란색은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I am read가 리턴해주는 배열은 read only, 값들을 변경할 수 없는 배열이었었는데 그거를 복사를 해버리면 복사된 배열에서는 값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값들을 변경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사진에다가 필터를 끼운 것처럼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아까 하려고 했었던 게 요거였었고요. 음, 요거는 뭐 텍스트로 특정 어, 특정 이미지 배열에서 특정 색상 R, G, 이 제거하기 해본 거예요. R이나 G나 B 중에 하나를 제거해 버리겠다. 여기서는 블루를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고요. 자, 뭐 그다음에 이미지 자르기는 배열 슬라이싱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색깔을 그대로 남겨주고 싶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RGB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RGB는 그대로 다 선택을 하시고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게 되면 그 이미지를 원하는 크기로 자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있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이클런의 데이터셋 부분을 보시면 fetch open M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fetch open ML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그 파일 이름들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파일 이름들을 주실 수가 있으시고 얘가 리턴해 주는 게 번치 타입이에요. 타입을 한번 볼까요? mlist의 타입을 보시면 번치라고 되어 있죠. 프린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사이클론 패키지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요거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죠? 이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번치 클래스, 사, 사이, 킷, 런, 번치 클래스는 파이썬의 뭐랑 비슷하다? 딕셔너리와 비슷하다. 딕셔너리와 비슷한 그런 객체이고요. 객체이고, 그래서 이 엠리스트에서 키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의 키들을 줘요. 딕셔너리의 키들을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겟, 데이터 프레임, 카테고리스, 피처 네임, 타겟 네임, 그 다음에 여기 설명, 뭐 등등등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이런 속성들이 있고요. 데이터 배열을 가져오실 때는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성 배열을 가져오실 때는 데이터라고 하는 키값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타겟 배열을 가져오실 때는 타겟이라고 하는 키값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fetch open ml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은 만들어져 있지는, 잠깐만요. 볼까요? as 프레임인데, as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거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동이라고 되어져 있군요. 그죠? 로드 함수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파라미터가. 그래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을지 아니면 그냥 2차원 배열로만 만들어져 있을지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게 그 피처의 이름들이고요. 근데 사실 이 피처의 이름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타겟 네임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DSCR,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고, 자, 이 키들 중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써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이네요. 음. 배치 오픈 ML은 데이터 프레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로드 함수는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를 true로 바꿔줘야지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줬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주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주고 있는데 컬럼 이름들 보시면은요. 픽셀 1번부터 픽셀 784번까지 숫자들이에요. 숫자들. 그러니까 컬럼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컬럼이 1번 컬럼부터 784번까지 컬럼이 78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점점점. 점점점. 그 다음에 행은 몇 개가 있냐면 0번부터 69,999까지니까 전부 7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7만 개의 행과
78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여기서는 7만 개. 아, 이렇게 쓸게요. 쉼표가 아이템을 구분하는 용도로 써야 되니까 784개의 특성을 갖는 7만 개의 샘플과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는 그래. 순서는 이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는 샘플의 개수.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는 피처들의 개수예요. 그렇죠? 이런 쉐입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요. 이런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의 행은 이미지 한 장이에요. 자,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몇 픽셀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28 곱하기 28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이 조그만한 이미지가 있는데 정사각형 모양의 이미지인 거예요. 어, 가로 길이도 28이었고 세로 길이도 28이었던 거예요. 좀 더 그 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 안에 점들이 여기에 28개의 점이 있고 그다음 이쪽으로도 28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안에 있는 점의 개수가 28 곱하기 28. 그래서 28 곱하기 28 요거 계산해 보시면 78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2차원 배열 안에 있는 숫자들 흑백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이 2차원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일렬로 쭉 펼쳐버리면, 그죠? 얘를 일렬로 쭉 펼쳐버리면 784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얘를, 반대로요,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면 이 안에 어떤 그림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거는 이따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m 리스트에는 그 키값이 또 뭐가 있냐면 타겟이라고 하는 키값이 있어요. 자, 이 타겟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얘도 데이터 프레임인데 몇 개? 7만 개. 7만 개와 한 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 얘는 샘플의 개수만큼, 샘플의 개수만큼의 1차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만 개의 어떤 값들을 갖는 1차원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이건 시리즈라고 할까요? 들어가 있는 값들을 보시면은요, 5, 0, 4, 1, 9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따 그려보면 알겠지만 손글씨예요. 손글씨. 손으로 글자를 쓴 거예요. 1, 2, 3. 네, 제 글씨도 되게 엉망이죠. 네. 네. 이렇게 손글씨 이미지가 어떤 크기 안에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이라고 하는 크기 안에 손글씨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쓸 때 그냥 요렇게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를 요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거고요. 오를 쓸 때에도 요렇게 오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요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오를 쓰겠죠. 근데 요거 조금만 바뀌면 6하고 또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오자를 이렇게 썼는데 마침 여기가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 버리면 6하고도 비슷해져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손글씨가
정말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어떻게 보일까? 그런 그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이고, 이게 아마 그 데이터셋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은요, 그 우체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라고 해요. 미국이겠지만. 요즘은 편지 잘 안 보내죠. 그죠? 근데 예전에 편지를 쓰던 시절에 편지 봉투에 주소를 쓰던 우편번호 쓰잖아요. 그죠? 우편번호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로 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스캔해가지고 그 손글씨로 쓴 그 숫자들을 스캔을 해서 사람들이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컴퓨터가 그 글자들을 얼마나 잘 분류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수집된 그런 데이터예요. 그런 데이터고요. 네. 자, 어,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 X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 거예요.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을 m list data라고 하면 아까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여기에 있는 숫자들만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럼 values를 쓰시면 이게 2차원 배열이 되죠. 혹시 변경을 할 수도 있으니까 copy를 쓸게요. copy. 얘네들이 특성 배열이고, 그다음에 타겟 배열은 mlist, 타겟, 마찬가지로 values, 그리고 copy. 이렇게 하면 얘가 타겟 배열입니다. 복사하는 거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자르고 뭐 그런 아니면 값들을 변경하고 그런 작업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엑셀 쉐입 다시 한번 보시면 7만 개의 샘플이 있어요. 그리고 784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Y 쉐입을 보시면 몇 개 샘플, 7만 개의 샘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자, 이 데이터셋을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mlist라고 하는 mlist라고 하는 데이터를 시각화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어떤 이미지인가? 어떻게 이 784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미지가 될 수 있나? 784라고 하는 784개의 숫자가 784개의 숫자가 어떻게 이미지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지 0번이라고 할게요. 이미지 0번을 X에서 첫 번째 원소. 이거 인덱싱이죠.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를 하나만 쓰면 행 하나를 찾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런 2차원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가 행번호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인덱스 0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행 전체를 선택하겠다. 모든 컬럼을 다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1차원 배열이 되겠죠? 맞나요? 1차원 배열이 되겠죠?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오타. 오타가 아주 이미지, 이미지 0번. 네. 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이 아니라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고, 이 숫자의 개수가 전부 다, 이, 뭐, 세볼 수는 없지만, 세볼 수는 784개인 거예요. 784개.
0이라고 하는 것들은 값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건데, 아마도 이 부분들은 그 흰색하고 검은색 사이에 회색의 정도일 거예요. 회색의 정도일 거고요. 자, 얘를 리쉐입을 할게요. 우리 넘파이 배열할 때 리쉐입이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죠.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하잖아요. 28, 28, 이런 크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행의 크기를 28, 그 다음에 컬럼의 크기도 28,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첫 번째가 1차원 배열인데 28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그 다음에도 28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들이 전부 몇 개가 생기냐면 28개가 생깁니다. 자, 출력을 해보실 필요는 없겠죠. 요거는 그냥 확인해 보기 위한 거고, 어떻게 생겼나라고 하는 걸 확인만 해보려고 한 거고요. 출력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출력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자, 얘를 그냥 plt.im_show에다가 이미지 0번 이렇게만 하시고서 plt.show를 해보세요. 이렇게 보이죠. 음. 어, 그 아까 0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스케일대로 그 보여준 거예요. 어떤 숫자 쓴 것 같아요? 5, 3을 쓴 것 같기도 하고요. 5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애매해요. 그렇죠. 약간 좀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조금 안 좋아서 여기에서 C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맵을요, plt.cm.gray.라고 해볼게요. 네. 글자가 들어간 부분이 흰색이 되고요. 흰색이 되고, 바탕색이 검은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를 바이너리라고 바꿔보세요. 반전이 되죠. 반전이 됩니다. 어, 바탕색이 흰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부분이 검은색이 됩니다. 검은색. 자, 요거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게 컬러 맵이란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흑백 이미지예요. 컬러를 가지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IM쇼는 컬러 이미지인 걸로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우리는 얘가 컬러 이미지가 아니라 흑백 이미지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기 흑백 그래서 컬러 맵을 만약에 지금처럼 plt.cm.binary라고 주시거나 또는 c맵을요 문자로 주실 수도 있으세요. 문자로 주실 때는 요 뒤쪽에 제일 마지막 요 부분만 문자로 주셔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주게 되면요. 흰색은 0번, 흰색은 0번, 그 다음에 검은색은 255번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숫자들은 회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흰색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숫자가 클수록 검은색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컬러 맵이 바이너리 컬러 맵이에요. 바이너리 컬러 맵이고요. 얘를 반전시킨 게 그레이 스케일이에요. 그레이. plt.cm.그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문자로 그레이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얘는 반대예요. 어, 검은색을 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이라고 생각하고 흰색을 255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열의 내용을 출력을 해봤지만, 2차원 배열 내용 출력을 해봤죠. 2차원 배열 내용을 출력을 해봤는데, 여기 28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28개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숫자들이 뭐였었어요? 0이었어요. 그죠? 이 주위에 0들이 막 있다가 중간에 뭐 2, 뭐 100, 128, 뭐 이런, 뭐 250, 이런 숫자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리고 또 바깥에 0 이렇게 있었죠. 보여드릴까, 보여드릴까요? 지우지 말고 그냥 남겨두죠. 자, 보시면 숫자들이 0으로 쭉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행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행. 얘를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여기에 있는 픽셀들이겠죠. 음. 여기에 있는 픽셀들일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한 줄. 여기에 있는 한 줄이 숫자가 전부 0이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 0을 무슨 색깔로 표시하겠다? 흰색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흰색으로 표시하겠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어. 자, 그리고 중간에 숫자가 들어간 부분 볼까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0이었는데, 그 다음 여기에서 약간 숫자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죠? 커지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바깥쪽은 또 0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 부분일 거예요. 점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0은 흰색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게 바이너리 컬러 맵이기 때문에 0은 흰색으로 보여주고요. 0은 흰색으로 보여주고 숫자가 클수록 진하게 검은색에 가깝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0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얘가 손글씨 모양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첫 번째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시각화하시려면요, 원래 배열은 78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었었는데, 그 1차원 배열을 28 곱하기 28의 모양으로 바꿔서 그림 그려주세요 라고만 해버리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성 배열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Y0 여기 문자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O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숫자 5였었다. 이 글자를 쓴 사람은 O라고 쓴 거였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이거를 이용하시면 이미지 100개를 이미지를요. 이미지 100개를 10 곱하기 10 엑시스. 행의 개수가 10개이고 컬럼의 개수가 10개인 엑시스들을 만들어서 엑시스, 엑시스의 시각화를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피겨가 있죠. 우리 피겨를 서브 플러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로우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주면 이렇게 서브 플러스 나눌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한 장씩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걸 그려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미지들마다 이렇게, 이 좌표축을 보여주는 거는 별로 그럼 너무 좀 번잡스러워 보일 거예요. 이미지를 100개나 그릴 텐데, 100개들마다 이렇게 이 0에서부터 25, 0에서부터 25 이렇게 그 축을 보여주면 좀 번거로워서 제가 뭘 쓸 거냐 하면 PLT에는
엑시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엑시스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이게 맞나? 아, 그쵸. 네. 플롯의 엑시스를 오프 꺼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꺼버리겠다. 그러면 이그 좌표축 x축 y축 표시하던 거 있었죠. 그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용을 해서 이미지 100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드 만들어 볼게요. 피겨와 그 다음에 엑시스들을 만드시면 되겠죠?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plt.sub 플러스 이용하시면 되죠. 여기에 로우의 개수를 10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도 10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엑시스가 몇 차원 배열이 될까요? 이렇게 만드시면 엑시스는 2차원 배열이 돼요. 2차원 배열이 되니까 우리는 반복문을 두 번 쓰실 수 있어요. in range 10번부터 그다음에 for j in range 또 0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시고요.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건데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미지는 어떻게 가져오시면 되냐면 x에서 i 곱하기 10 더하기 j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i는 얼마부터 시작을 할까요?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j도 얼마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겠죠?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인덱스 0이죠. 그러니까 인덱스 0번에 있는 1차원 배열 하나를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복할 때는 어디까지만 올라가요? 여기까지만 올라가죠? 그럼 J만 바뀌죠? J만 바뀌니까 J가 0에서 1로 바뀌겠죠? 그러면 몇 번째 거 가지고 올까요? 인덱스 1번을 가지고 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면 J가 2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인덱스 2번에 있는 784개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9까지 갈 거고요. 9까지 갔으면 요 안에 J가 끝났죠. J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어디? 여기로 가죠. 그럼 이제 i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죠. 1이니까 여기 10번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11, 12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가져오냐면 99까지를 가져오겠죠. 별로 어려운 수학 아닙니다. 요거는 산수죠. 자, 얘는 784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시각화를 하시려면 2차원, 이미지를 그리려면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쉐입, 크기는 28, 28, 이렇게. 그리고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엑시스 몇 번의 I, 그리고 J. 여기에다가 I am show 해주세요라고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I am G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CMap 뭘로 쓰시면 좋았냐면 바이너리를 쓰는 게 더 좋았죠. 얘가 바이너리 아니었었나요? 얘가 바이너리였었죠. plt.cm.바이너리라고 쓰셔도 되고 문자열로 바이너리라고 주셔도 돼요. 여기서는 문자열로 한번 줘봤어요. 자, 그리고 엑시스 인덱스 i번째, 인덱스 j번째에 있는 엑시스를 오프 하시는 거예요. 오프. 이게 다 끝났으면 반복문 다 끝난 다음에 안쪽 반복문, 바깥쪽 반복문 다 끝난 다음에 쇼를 해주시면 돼요. 네. 요렇게 X 특성 배열에서 첫 100개를 숫자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손글씨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손글씨가 전부 몇 개? 지금 우리는 100개만 그려봤지만 이런 손글씨가 7만 개가 있었던 거예요. 7만 개.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한테 7만 개의 이미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 숫자들, 이 이미지가 어떤 숫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분류해봐라. 훈련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 이미지를 딱 주고서 얘가 무슨 숫자일까 알아맞혀 봐라. 이게 머신러닝이고 이미지 분류인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몇 가지 숫자들 보니까 그냥 쉽게 우리 사람들은 쉽게 파악이 되는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약간 눈으로 보기에 이거 뭐라고 쓴 거지? 좀 헷갈리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얘가 얘가 5를 쓴 건지 6을 쓴 건지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7이라고 쓴 것 같기는 하죠. 7이라고 쓴 것 같기도 한데 2를 쓴 게 아닐까라는 그런 뭐 생각도 들고 이거는 뭐 몰라요. 여기에 있는 실제 레이블들은 뭘까요? 여기에 있는 실제 레이블들은 Y가 가지고 있어요. Y가. 어. 앞에 요 첫 번째 10개만 한번 볼게요. Y의 첫 번째 10개만 보시면 이런 순서였었던 거예요. 이런 순서. 첫 번째 이미지는 5래요. 얘가 5래요. 두 번째 이미지는 0이래요. 얘는 0이래요. 그 다음에 얘는 4, 얘는 1, 얘는 9, 21314, 21314.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특성 배열은 이미지의 픽셀들을 1차원으로 그냥 쭉 펼쳐놓은 게 특성 배열이었었던 거고요. 특성 배열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은 그 이미지가 어떤 숫자냐라고 하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던 게 타겟 배열이에요. 그리고 그 타겟 배열은 지금 숫자가 아니고요. 문자열들의 배열입니다. 문자열들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고 10개고 오브젝트다라고 되어 있죠. 배열에서 오브젝트라고 하면 그러면 그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그 요 부분 볼까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인덱스 몇 번일까요? 인덱스 7번 아닐까요? 인덱스 7번? 여기 인덱스 0번부터 시작하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70번부터 79번까지 아닐까요? 인덱스. 그렇죠. 어, 여기가. 자, 그러면 저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비교해 보실 수 있냐면, Y, 70번. 계산 잘못했나? 1716302117 1716302117 이렇게 쓰여진 숫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죠? 어떤 데이터셋들인지. 그래서 시각화를 하면서 그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재밌지 않아요? 이미지 직접 보니까 재미없으신가요?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25분, 40